미분할 수 있기 위한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아주 중요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코시리만의 방정식은 주어진 복수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충분 조건은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같은 정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수함수 fz의 실수부가 u 그리고 헛수부가 v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복수함수가 정형 안에 있는 한 점에 입실은 근바 안에 있는 점에서 잘 정의되어 있다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실은 근바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u와 v의 편도함수들이 역시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도함수들이 요 x0, y0는 바로 z0를 말합니다. 이것을 순서상으로 다시 표시한 것 뿐이에요. z0라는 점에서 연속함수이고 그 z0라는 점에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한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즉 편도함수들이 입실은 근바 안에서 존재하고 또한 한 점 z0라는 한 점에서 편도함수들이 연속이어야 되고 또한 그 점에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복수함수 fz는 한 점 z = z0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즉 f'z0를 구할 수 있고 그 도함수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절에서 배웠었죠. ux 더하기 ivx였어요.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함수는 ux 더하기 ivx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것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뜻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다음 같은데요. 자, 여기가 Z평면, 여기가 W평면이에요. Z평면의 실수분은 X, 헛수분은 Y고요. 그리고 W평면의 실수분은 U, 헛수분은 V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Z평면상에 한 점을 잡았어요. 이 점을 우리가 Z0라 표시를 하고요.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입실원이 되는 이런 디스크, 원판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반지름 입실원. 자, 이제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자, 이제 Z평면상에 있는 점을 W평면상의 점으로 대응시키는 복수함수 W = FZ의 실수부가 U, 헛수부가 V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 실수부하고 헛수부가 각각 요 입실원 근바 안에서 편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또 하나는 요 중심 Z0에서 편도함수들이 연속이어야 되고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요 점에서 우리는 코시리만의 방정식 즉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같고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마이너스 vx하고 같다면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코시리만의 방정식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주어진 복수함수가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호 표기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복소수는 마치 벡터처럼 이렇게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이렇게 Z0인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시각화시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Z0라는 복소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입실원 근방 안에 있는 또 다른 복소수를 우리는 Z0 더하기 델타 Z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역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치 벡터의 덧세멀리처럼 이 복소수가 델타 Z라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Z0에다 델타 Z를 더한 것이 Z0 더하기 델타 Z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델타 Z라는 이 복소수의 그 크기는 결코 요 입실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입실원 근바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는 서로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Z0하고 Z0 더하기 델타 Z가 서로 다른 복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델타 Z의 크기는 0보다는 커야 되겠군요. 자, 이제 만약에 델타 Z의 크기 0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 요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Z는 실수부가 델타 X고요. 그리고 헛수부가 델타 Y라는 얘기예요.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 이와 같이 됐고요. 또는 순서상으로 써서 표시한다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Z0도 X0 더하기 IY0도 쓸 수 있지만 순서상으로 쓰면 X0, Y0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수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입시론 근반에서 잘 정의되어 있으니까 Z0에 대응되는 복소수는 FZ0입니다. 그리고 FZ0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반지름이 적당하게 주어진 어떤 원판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반지름은 편의상 입시론 완이라 해볼게요. 그냥 구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입시론 완 근반 안에 바로 이 파란색, 우리 똑같이 벡터를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FZ0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라면 Z0 더하기 델타 Z의 상은 자, 역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복소수도 여전히 입시론 완, 요 원판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는 델타 Z였다면 이쪽은 델타 Z였다면 이쪽은 당연히 델타 W라 표시하려고 합니다. 델타 W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요 복소수는 F 요점의 상이거든요. FZ0 더하기 델타 Z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Z0 더하기 델타 Z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델타 W는 그림을 보세요. 이 벡터에다 이 벡터 더한 게 이거랑 같으니까 FZ0 더하기 델타 Z 마이너스 FZ0와도 같고요. 또는 얘처럼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 꼴로 표시한다면 이쪽은 UV로 되어 있으니까 델타 U 더하기 I 델타 V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AB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Z0가 존재하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Z0라는 얘기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평균 변화의 극한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극한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델타 Z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Z분의 델타 W, 이 델타 W는 이걸 말합니다. 델타 Z는 이거고요. 자, 이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F'Z0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분자 델타 W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표시해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델타 Z분의 델타 W는 FZ0 더하기 델타 Z 그리고 마이너스 FZ0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써보려고 하는데요. 델타 Z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써볼까요? 여기다 한 번 더 써볼게요.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델타 Z가 되고요. 분자는 델타 U 더하기 I 델타 V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델타 U의 의미와 그리고 이 델타 V의 의미를 각각 자세하게 풀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자, 델타 U라는 것은 자, 분모는 그대로 델타 Z예요. 자, 델타 U라는 얘기는 자, 이제 실수부가 U, 헛수부가 V거든요. 그래서 델타 U라는 얘기는 바로 증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U X0 더하기 델타 X, Y0 더하기 델타 Y 마이너스 U X0 더하기 X0, Y0 자, 이것이 이 점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 그것이 델타 U예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델타 V는 이번에는 파란색 분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델타 V를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델타 U가 이렇게 함수값의 차로 계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델타 V도 V라는 함수의 차로 계산되는데요. V 그리고 X0 더하기 델타 X, Y0 더하기 델타 Y 마이너스 V, X0, Y0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란색 분필이 델타 U, 파란색 분필이 델타 V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U와 V의 증분을 각각 표시했는데요. 문제의 가정을 잘 볼까요? 문제의 가정에 보면 이런 편도함수들은 연속이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UX, UY, VX, VY가 이런 편도함수들이 요 한 점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학년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편도함수 편에서 편미분 가능 그리고 미분 가능 이런 용어들을 공부했었을 텐데요. 혹시 다 잊어버린 학생들은 1학년 미분적분학 교재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 교재가 있다면 1학년 때 배웠던 교재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교재가 없다면 도서관 같은 데서 참고서적으로
스튜어트의 캘큘러스라든가 또는 토마스의 캘큘러스 책을 한번 빌려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 보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려서 이렇게 본다 보면은 거기에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들, 그리고 이제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이제 이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저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란 말로부터 우리는 UX하고 UI가 각각 연속이고요. 마찬가지로 VX, VY도 연속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자 부분을 각각 다음같이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얘는 UX, X0, Y0에서 연속이 한 점, 요 점에서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델타 X,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UY, X0, Y0, 그리고 델타 Y 플러스 입실은 1 델타 X 플러스 입실은 2 델타 Y. 자, 이걸 만족하는 위에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식이 아래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식과 같아지도록 하는 입실은 1과 입실은 2가 존재한다. 이것이 1학년 미분적 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이 편도함수들이 연속이었을 때 나타난 성질입니다. 우린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할게요. 이런 입실은 1, 입실은 2가 존재한다는 정리인데요. 이때 입실은 1과 입실은 2는 어떤 값입니까 하면 델타 X하고 델타 Y가 충분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입실은 1도 0으로 가고 입실은 2도 0으로 가는 그런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뒷부분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도 자, 이제 얘도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델타 X,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델타 Y, 그리고 여기는 아까 입실은 1, 입실은 2라 썼는데 여기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입실은 3 델타 X, 입실은 4 델타 Y 이렇게 쓰겠습니다. 입실은 4 델타 Y.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 입실은 1, 입실은 2는 얘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입실은 3, 입실은 4는 이 뒤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V라는 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입실은 4, 입실은 3는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아니라 델타 X하고 델타 Y가 충분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네들도 0으로 가는 그런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입실은 1, 입실은 2가 존재하고 역시 입실은 3, 입실은 4가 존재합니다. 이런 존재성은 이렇게 편도함수들이 연속이라 말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조건이 있었죠. 바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식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쪽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분필 부분을 전부 다 바꿔서 표시할게요. 자, VX는 여기 VX는 마이너스 UI로 쓸 수 있겠군요. 이 VX를 마이너스 UY로 UY, XY로 X0, Y0로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VY를 바꾸려고 합니다. VY는 코시리만의 방정식으로부터 VY는 UX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는 UX로 UX, X0, Y0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시도할 생각이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델타 X가 있는 부분, 여기 델타 X가 있는 부분하고 그냥 UX로 묶어내는 게 낫겠군요. UX가 있는 부분과 UY가 있는 부분을 그냥 다시 재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부분을 재배열합니다. 델타 Z가 0으로 갈 때 여기 분모는 델타 Z예요. 자, 이제 우리는 UX끼리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UX, 여기 UX가 있죠. 이제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UX, X0, Y0. 자, 그 다음에 이제 UX를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여기 델타 X가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I 델타 Y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번에는 여기 보다시피 자, 여기에요.
요거 UI가 공통화로 있어요. UI가 공통화로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IUI로 묶어내 볼게요. 요 IUI로 묶어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보면은 IUI로 묶어보면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이제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UI를 썼고요. UI 이렇게 있어요. 근데 I를 묶어냈으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합시다. 마이너스까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마이너스까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UI, 이 I까지 다 묶어내면 여기 델타 X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I UI로 묶어낸 거예요. 요거 바꿔놨으니까. 근데 여기는 UI 델타 Y만 있잖아요. 전개 쓸 때 요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I 델타 Y 이렇게 써봅시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잘 보세요.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인데 I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UI 델타 Y가 되니까 이거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묶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 네 개는 다 이제 재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델타 X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입실은 1 더하기 I, 여기 바깥에 I가 있거든요. 입실은 3, 그리고 델타 X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요거 묶어내겠습니다. 델타 Y로 묶어내요. 그러면 입실은 2 더하기 전개하면 I, 입실은 4 델타 Y잖아요. 자, 이렇게 됐네요. 이것을 이제 델타 Z로 나눈 거예요. 자, 근데 이 델타 Z를 잘 관찰해 보면 델타 Z가 곧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잖아요. 그리고 항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리미트 델타 Z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데 얘랑 같잖아요. 델타 Z가 0으로 갈 뿐이지 0은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UX, X0, Y0가 돼요. 이 앞부분 이렇게 나눗셈을 하니까, 자, 여기도 이렇게 나눗셈을 했을 때 요거 똑같잖아요. 이것도 델타 Z니까 델타 Z가 0으로 갈 뿐이지 0을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 여기는 UY, X0, Y0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눈 게 이거였고, 이렇게 나눈 게 이거였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입실은 1 더하기 I, 입실은 3, 그리고 델타 Z분의 델타 X예요. 자, 그리고 이쪽도 입실은 2 더하기 I, 입실은 4, 델타 Z분의 델타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관찰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델타 Z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델타 Z의 크기는 0보다 크고 입실론보다 작죠. 델타 X의 크기하고 델타 Z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게 더 크죠. 물론 델타 Y가 0이라면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의 크기하고 이 부분의 크기를 계산해 볼까요? 이거의 크기는 1보다 작을 것이고 1보다 작거나 또는 작거나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잖아요. 만약에 델타 Y가 0이었다면 루트 델타 X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델타 X의 절대값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등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델타 Z분의 델타 X의 크기는 결코 1을 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델타 Z분의 델타 Y의 크기도 역시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크기도 1을 넘지 못하고 얘네들의 크기도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델타 Z가 0으로 가면 얘도 빠르게 0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얘의 크기보다 얘의 크기가 더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델타 Z가 0으로 가면은 이쪽도 0으로 가고요. 이쪽도 0으로 가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상수가 아니라 얘기를 했었죠. 델타 Z가 0으로 가면 얘네들도 덩달아서 0으로 가잖아요. 얘네들도 0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델타 Z가 0으로 갈 때 이거 비율이 1보다 작으니까 빠르게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항들은 모두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두 개 항은 이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제 ux x0 y0 마이너스 i uy x0 y0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했던 코시리만의 방정식의 조건 하나 더 대입을 해볼게요. 바로 uy가 마이너스 vx예요. 즉 마이너스 ui는 플러스 v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vx가 되니까 ux x0 y0 플러스 i의 vx. 자, 이렇게 바꿔놨던 이유는요,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ux 더하기 i vx 형태로 표현이 됐어요. f'z0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글을 쓰지 않고 말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3, 입실론 4는 바로 델타 x, 델타 y가 동시에 0으로 가면 얘네들도 0으로 간다는 것, 그런 조건들은 이제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옆에다 부가적으로 더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z0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 책에는 이제 A, B 두 가지만 썼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세 가지 있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복수함수 fz의 실수부하고 헛수부가 각각 편도함수가 입실론 근반에 존재해야 되고요. 실수부하고 헛수부의 편도함수들이 이 한 점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편도함수들에 대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이 한 점에서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복수함수는 이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분할 수 있는 충분 조건까지도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 정리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관련된 예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었죠. 2의 z승은 이제 정의해서 2의 x승, 2의 iy승으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 복수함수가 미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복수함수가 미분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증명했던 충분 조건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함수 fz는 2의 z승은 자, 이와 같이 됐고,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실함수와 마찬가지로 복수함수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극형식 표현을 통해서 2의 iy승은 이 부분은 이제 극형식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일러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2의 iy승은 코사인 y 더하기 i 사인 y와 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이건 i입니다. 그래서 다 전개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2x승 코사인 y 플러스 i의 2x승 사인 y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복수함수에서 실수부 uxy는 2x승 코사인 y가 되고 헛수부 vxy는 2x승 사인 y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함수들은 어느 z0 입실론 근방뿐만 아니라 사실상 복소평면, z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얘네들은 편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들은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소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ux, uy를 계산해보고 vx, vy를 계산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즉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편도함수를 구해보면 ux, 첨자를 써서 표시해 볼게요. ux는 2x승 코사인 y가 되고 uy는 2x승 마이너스 사인 y가 되죠. 그리고 vx를 계산해 보면 2x승 사인 y, vy를 계산해 보면 2x승 코사인 y잖아요. 얘네들은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각각의 실함수들이 있잖아요. 모든 xy에 대해서 다 잘 정의되어 있고 또한 연속이에요. 그리고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x, vy가 같죠. 그리고 vy하고 마이너스 vx가 uy하고 마이너스 vx가 같으니까 코시리만의 방정식도 만족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증명했던 그 정리의 세 가지 가정을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수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군요. 자, 그리고 그 도함수의 모양도 우리가 배웠었죠. ux 더하기 ivx라고. 그래서 f'z가 존재하고 그것은 ux 더하기 ivx였었잖아요. ux 2x승 코사인 y 플러스 i
vx 요거예요. 2x승 sin y인데요.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2x승을 묶어내 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y 더하기 i sin y가 되는데 코사인 y 더하기 i sin y는 2의 i y승이 있잖아요. 2x승 2의 i y승이 되고 이건 다시 쓰면 2의 x 더하기 i y승이고 이건 2의 z승이에요. 따라서 함수 fz가 2의 z승일 때 이 함수의 도함수는 여전히 실함수와 마찬가지로 복수함수도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함수의 정의가 실함수에서의 정의와 복수함수의 정의가 단지 알파벳을 x를 썼느냐 z를 썼느냐 이 차이밖에, 즉 정확하게 실수냐 헛수냐 복소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도함수의 정의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복수함수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한 각각의 도함수들은 실함수의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 실함수에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듯이 우리 이제 이런 문제는 이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z의 제곱 미분하면 2z가 되고 z의 3승 미분하면 3z의 제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복수함수들이 실함수의 도함수의 결과랑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실함수에서의 미분 결과를 외우고 있다면 복수함수의 미분 결과는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 지수함수의 도함수의 결과가 실지수함수 2x승 미분함과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했어요. 자, 보기 2번을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과연 미분이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fz 여기다 써볼게요. fz는 이퀄 z의 크기의 제곱은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인데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실수부 u고 얘가 헛수부 v예요. 그런데 이 함수는요, 오직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했었잖아요. 원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일단 코시리만의 방정식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가 과연 미분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증명했던 조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 원점 이외에서는 미분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이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는 것을 역시 더불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z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f'이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존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복수함수가 만일 미분이 가능하다면 u 플러스 iv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복수함수가 만일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함수는 ux 플러스 ivx 이와 같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f'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했다라고 가정해 보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y의 3승에서 얘가 u고 얘가 v에 해당돼요. 만일 이 fz가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요. 미분 가능하면 f'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이 위의 식으로부터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플러스 i,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여기 x가 없으니까 이게 제로예요. 그래서 3x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f'1을 구하면은 뭐 3, f'2를 하면 12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f'을 항상 구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복수함수 fz가 이런 특정한 점에서 z=1 또는 z=2 이런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복수함수가 미분 가능할 거라 가정하고 도함수 공식에다 대입해서 구하는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절을 처음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정리, 바로 미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에 보면은 우리가 앞절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배웠었잖아요. 코시리만의 방정식은 뭐냐면 함수 fz가 한 점 z0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 점에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으로 뭐가 필요할까 하고 봤더니
편도함수들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즉 한 점에서 편도함수들이 연속이고 또한 그 점에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어진 복수함수는 편에서 그 점을 Z0로 놓겠습니다. Z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F'Z0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어야 돼요. 코시리만의 방정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었어야 돼요. 편도함수들이 연속이고 그 점에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된다면 주어진 복수함수는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복수함수에서 어느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조사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테스트를 해봤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복수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도함수 공식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앞으로 계산할 때 항상 주의하자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미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즉 F'이 구해지는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구해지는지 아니면 특정한 점에서만 구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이 복수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복수함수 다시 한번 써볼게요. Fz는 이퀄 x의 3승 플러스 i 1-y의 3승에서요. u는 x의 3승이고요. v는 1-y의 3승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것이라 하면은 자, 이 함수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니까 모든 xy에 대해서 당연히 얘네들은 연속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까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3x의 제곱,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그럼 3 내려오고 1-y의 제곱,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에 돼요. 자, 그리고 이제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제로고요. 그 다음에 v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까지 계산하겠습니다.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제로예요. 따라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볼까요? 자, UY는 자, 얘하고 얘는 0,0이니까 당연히 같습니다. U는 그래서 어떤 XY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UX하고 VY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UX는 3X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3, 1-y의 제곱 이게 같아야 돼요. 자, 3은 0이 하니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1-y의 제곱 이퀄 제로예요. 여기 잘 보세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니까 이게 항상 즉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하려면은 이게 항상 만족돼야 되는데 따라서 x가 0이고 y가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모든 xy에 대해서 다 됐지만 이쪽 부분에서 이게 성립하려면은 x가 0, y가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분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복소수가 0,1만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z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순서대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복소수 z0가 0,1에서만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이 예문은 오직 이 한 점에서만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해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습니다. 함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F'Z0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F'Z0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U. 자, 이제 U를 X에 대해서 편밀하고 Z0가 X0, Y0였더라 볼까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다 X0, Y0 플러스 I에 V 여기다 UX 플러스 I VX잖아요. 그 다음에 이 Z0가
여기서 Z0는 그냥 일반적으로 X0, Y0였다라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F'Z0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F'Z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F'Z를 좀 왼쪽 가서 해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F' 여기서 Z0 값은 여기 보는 것처럼 UX Z0가 여기서는 0,1이에요. 그래서 0,1 플러스 i에 vx 0,1 이렇게 돼요. 그런데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0이잖아요. 이건 할 필요 없고 이것만 계산합니다. 남은 것은 ux 0,1만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u를 x에 대해서 표현한 건 이건데요. 여기다 x 대신 0, y 대신 1인데 y가 없으니까 x 대신 0만 대입하면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z0는 0,1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복소평면상에서 여기 있는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z0인데 이 z0는 결과적으로 이게 i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i와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 점, 오직 한 점 i에서만 미분이 가능한 예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핏 봐가지고는 마치 실함수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실함수에서는 정의대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예문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값을 대입해가지고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함수를 공부할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보장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함수를 구해서 값 대입해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다 썼던 것처럼 얘는 지금 i라는 복소수가 z 이퀄 i에서만 미분 가능했었고요. 1이나 2 이런 값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여기다 썼다가 지웠던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게 그냥 틀리게 되는 거니까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복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만일 주어진 복수 함수가 전 복소평면상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함수가 아닌 어떤 특정한 어떤 복수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코시리마르 방정식이 만족되는가, 그 점에서 편도함수들이 연속이 되는가, 그러면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미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는 극좌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